제 또래인 시인 공강규 시인이 쓴 시를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책을 낸 거야. 이게 너무 난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이거 자주 엄마들한테 소개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해석도 안 맞나? 아, 이거구나. 담장을 흐문다. 바우소리는 출판사에 났어요. 그림책 브랜드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인데, 일단 짧은 시를 그림책으로 해서 짧으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담장을 흐문다. 자, 앞에 이제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죠.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허무는, 지금 담장을 허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허무는 이야기를 처음에 도입하고 있죠. 이건 뭔가 하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뜻이죠.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비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우선 텃밭 수백 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백살대 느티나무가 아래 그늘 수십 잘린 것 같다. 우선 텃밭 수백 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백살된 느티나무가 아래 둥치째 들어왔다.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도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엔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방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의 과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담긴 연못이 나의 정원이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소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양쪽으로 거느린 논밭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사방 푸른 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정원이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서산 봉우리가 가무방울 보이는데, 나의 정원으로 내놓으라고 나중에 보령 군수와 다투어 쳤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마술을 멈추게 할 것이다.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마을을 정원으로 갖게 되었다. 이 끝이 아주 간단한 시죠. 근데 그림이 너무 좋고, 저는 보니까 막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잖아요. 이 그림책의 제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린이용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용 그림책은 아니고요. 이런 그림책은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유명한 시들을 그림책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존 레논의 노래를 그림책으로 낸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요즘 말하면 힐링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책의 도입 부분에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죠. 나를 허물어 이렇게 자기는 담장을 허무니까 담장이란 물리적 환경이잖아요. 세계를 가르는 담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이 경계를 나누는 거죠. 그 담 안쪽은 내 것이고 담 바깥쪽은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시야도 가리고 뭐 이래요. 보통 담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그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들이 이제 그 전승 결과를 나누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 위도 38도선을 중심으로 위쪽을 소련이 그죠? 들어가서 다스리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가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미국이 다스렸죠.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와 비슷한 환경인데 독일이 이제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분할했어. 그래서 네 나라가 독일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 옛날 말로 동독 쪽은 소련이 그리고 서독 쪽은 세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랬다가 이 서방 국가들이 나눠 가진 세 나라가 합해져서 서독이라는 정부가 들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동독이 들었었어. 그 독일의 원래 수도가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은 동독의 저 오른쪽 구석에 있어. 그런데 이 서방이 나눠 가지다 보니까 이 웃기게도 동독 안에 있는 베를린이라는 도시도 갑자기 딱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설치됐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벽이라는 게 담이라는 게 이런 그 이 두 세계를 나누는 이런 물리적 환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작가는 이제 귀농해가지고 시골 흙집을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이렇게 넉넉하고 외유스졌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담장을 허무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관공서나 학교에 담장을 허무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시멘트 담장으로 가리고 안에는 안 보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웬만한 초등학교 가면 다 안이 보이게 이렇게 막아놓고 이러니까 애들 막 동네 일진 중딩들 가서 담배 피우고 본드하고 막 학교 뒷마당 가서 막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투명하게 되니까 담장을 허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물리적 환경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책은 이 물리적 환경의 이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게 된 이 호사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막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기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라. 담장이 있을 때는 옹색하게 자기 앞 텃밭 있는 데까지만 이제 정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담장을 허무고 나니까 뭐 국도까지도 자기 정원이라고 하면서 뭐 앞산도 정원이고 뭐 은하수도 정원이고 뭐 이렇게 아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놀랍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작가도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면 나를 허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담장을 허무는 시를 통해서 나를 허무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이거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해보니까 이 나라는 것 있잖아요. 이 나라는 것을 경계를 딱 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이게 딱 나눠져요. 근데 이 경계를 무엇이 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제 선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와 우리 와이프를 가르는 기준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옳고 그름. 이걸 종교적으로는 불교에서는 이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분별심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 이걸 버리라는 거야. 분별심을 버려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야.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비밀이지 이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연구자들이 선악과가 뭔지를 막 연구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담스 애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뭐 아담스 애플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에게만 목젖이 튀어나와 있잖아. 남자만 이 선악과를 먹다 걸려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또 통일교 같은 것은 이거는 성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통일교 교리를 원리강론이란 통일교 이 통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슨 명의 교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하와가 뭐 사탄과 이게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 정체를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담, 그죠? 이게 물리적 담이 아니고 인격적 담이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 내 오름인 거라. 내가 살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것, 이걸 선악과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 and evil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이게 선악과인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해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들 안에 있는 옳고 그름.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있어. 그러면 애 그냥 두겠어요? 세수 똑바로 해서 양치비 해야지. 안 그러면 벌레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빨 썩고 막 병원 비용 많이 들고 노인 되면 막 틀니 해야 되고 막 요즘 임플란트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특히 옳고 그름은 이거요. 이 한 과일의 과육 같아서 옳고 그름이 따로 오름이라는 나무 열매가 있고 그름이라는 나무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귤로 말하면 귤 딱 까보면 왜 여러 개의 이렇게 과육 조가리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요 하나. 내가 옳으면 상대는 틀린 거야. 이 동지는 양면 같기도 하고. 자, 내 옳은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 옳음에 딱 기준으로 보면 틀려. 이게 담이 되는 거죠. 이 시골집 담장처럼 나와 상대를 경계짓는. 저 같으면 결혼생활 해보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살아보니까 저는요 깔끔해 성격이. 그래가지고 저는 책을 보다가 있잖아요.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책을 보다가 아무데나 툭툭 던져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 집안 지저분해진다고 내가. 책만 그렇게 했어요. 이런 태도를 보면 모든 게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난 깔끔한데 못 견디겠는 거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막 물건이 흩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떡한 줄 알아요? 여보, 좀 이따 볼 건데 그걸 꼭 책꽂이 꽂아야 되나? 식탁에 얹어놨다 다시 펴고 이럴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말 들으면 우리 와이프 말이 맞아. 우리 와이프의 기준으로는 좀 이따 다시 볼 책은 그냥 아무데나 둬도 되는 거죠. 손쉽게 다시 빼볼 수 있게. 내 생각에는 내가 이 군대 문화에 찌들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탁 꽂았다가 그죠? 뭐 이러면 좋겠어. 그래서 제 주변은 깔끔하다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야. 나는 책을 제자리에 꽂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다시 볼 책이니까 아무데나 뒀다가 다시 읽으면 되지. 뭐 그거 쫌생이처럼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싸울 때 내가 옳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왔어. 그게 당연해요. 저는 제 환경에서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에서 하여튼 모든 걸 신경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옳고 그름을 딱 가지고 보면 옳고 그름으로는 자 지금 세 분이 앉아 있잖아요. 유정이 엄마가 딱 앉아 있어. 유정이 엄마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저분 있죠. 자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저요? 예. 유정이 엄마 있잖아. 오른쪽에 무조건 유정이 엄마 있는 거 맞죠? 네. 저한테 옳죠? 네. 유정이 엄마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다고? 저분이 앉아 있잖아. 아니 이 아줌마는 유정이 엄마가 앉아 있다는데 누가 오라? 둘 다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건 옳고 내 기준은 옳고 상대방 기준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분별심 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다니까. 내 기준으로 동쪽과 상대방 기준으로 동쪽이 다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속아서 내가 가진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아,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갱이다가는 어떻게 된다? 아빠처럼 돈 못 버는 사람, 직업 없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제
대학 가가지고도 데모하고 이러냐고 뭐 취직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대기업에서 내오라는 데가 없어.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물론 데모하면서 운동권 하면서 위장 취업해서 내가 공장에 들어간 거 말고, 그죠?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아서 와이프 갖다 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있었던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 애를 볼 때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제 아빠처럼 돈 못 버는 사람이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되잖아요. 내 기준에서 맞단 말이야. 그래서 애한테 계속 지적질 하는 거야. 맞는 말인데, 근데 애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 하는 말이 전부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말 들으면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이 커서 이제 우리 유정이 벌써 중학생 됐지. 아, 전원이 노트북 이제 끄자. 꺼도 되겠죠, 이제. 책 다 읽었으니까. 전원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요, 엄마들은 계속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잖아. 좋은 마음이 있어. 저도요, 우리 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죠.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애기 때는 잠들면 다시 들어가서 막 땀 닦아주고 내가 꿈속에다 들어가서 애를 도와주고 싶고 이랬거든. 근데 그건 내 깊은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은 뭐예요? 불안감. 아이고 저래가 안 되는데 좀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가는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것이 내 입에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는 마음,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니까 이거 생명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고 겉으로는 옳고 그름 선악과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항상 이 두 개 같이 있어. 에덴 동산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렇게 말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뭐 옛날 무슨 원시 신화같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이거 알겠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물리적인 뭐 팔레스타인 지방 어딘가에 있는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없죠. 어떤 또 뭐 골수 기독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거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거기 가서 막 에덴 동산 어딘가 찾고 막 고고학자들 연구하고 막 이래. 그렇게 이제 막 물리적으로 막 그걸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오늘 말한 것처럼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담장을 허문다 하면 나를 허무는 생각을 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듣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냥 소멸하게 돼 있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를 사람이 먹어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선악과 안 먹으면 개도 죽고요. 맞죠? 선악과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들레도 결국 수명이 다 죽고 이렇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 어원을 따라가 보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관계가 끊어진다. 자, 우리가 아이들하고 계속 또는 남편하고 누구 상대방하고 내가 옳고 그러면 계속 지적해봐요. 사람들이 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똑똑한 옆에 애들 토론하러 많이 나오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난 대표적인 게 내 제일 꼴 보기 싫은 옆에 내 텔레비전 나오는 옆에 중에 옛날에 전효옥이라고 있었어. 억수로 똑똑한 여자거든. 일본 특파원도 하고 언론인 출신. 말을 얼마나 똑바라지게 하는지만. 그 유명한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또 막 그 있어. 내 정책 색깔 때문에 말을 못해. 요즘도 보면요, 그 뭐 똑똑똑똑똑똑 하는 애들 있어. 그리고 내가 보수 쪽에는 그런 내가 싫어하는 뭐 정미경이니 뭐 이런 애들이 있지만 또 진보 쪽에서는 누구예요? 유시민. 나는 유시민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막 이칸다니까. 유시민을 싫어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시민을 떠올릴 때마다 촉새 같다, 가볍다,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선악과가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잘 공격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다 싫어해요. 내가 대표적으로
요즘 제일 싫어하는 애는 진중권이거든. 진중권은 한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어. 근데 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지는 지 생각이 다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익하거든. 근데 제일 꼴 보기 싫은 데가 요즘 진중권인데, 사실은 진중권이 남이 아니고 나라니까. 내 옳고 그름이 딱 있잖아요. 그럼 내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인데, 선악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높아져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걸 뭐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인 태도죠. 내 생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구석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님 하고 있지? 나를 따르라 하고 안 있어요? 남편이고 애 새끼고 뭐고 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됐기인데 왜 내 말 안 듣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공간귀신에 따르면 이 자기 생각을 허물면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내 생각이 딱 갇혀 있을 때는 정말 옹색하고 쫌생이 갖고 이랬어요. 이 뭐 살아보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별 잘못도 없는데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처음에는 성적으로 가죠. 나중에 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뭐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겠나 하면서 네 생활 태도 봐라. 생활 태도. 양치는 해야지. 물건 제자리에 둬야지. 이렇게 생활 습관 가지고 또 계속 잔소리 한다는 거야. 사실은 이 공부 때문도 아니고 생활 태도 때문도 아니고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 뭐 양치 다 했나? 근데 애들 양치 안 하는 거 보면 금방 뭐 이빨 다 빠질 것처럼 막. 이게 관계를 해친다는 거. 내 지경을 좁혀요. 내 기준. 이걸 데미안식으로 말하면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알이 세 개라고 말했어요. 알. 우리는 알 속에 갇혀 있는 거, 알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살아오면서 획득한 이것이 내 생각을 형성하고 있거든. 생각은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농사에 있는 일이 비유하면 흙이라고 했어요. 흙에는 어떤 씨가 계속 뿌려져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진 씨의 결과가 흙에서 나는 거라. 사람이 이와 똑같다니까. 사람은 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뭐라 하더라? 백지 상태로 태어나? 그 지난주인가 와서 말했는데,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책을 읽거나 성장 과정을 거치거나 경험을 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내게 뭐가 자꾸 뿌려져요. 이 뿌려지는 것이 곧 나가 돼. 그러니까 이건 원래 나가 아니거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는 집안에 태어난다. 그렇죠. 이게 뭐 운빨이지. 이게 뭐 원래 내가 뭐 붓다를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